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요즘 아파트 임차를 구할 때 좀 달라지신 거 느끼셨나요? 네, 월세가 많아졌죠. 전세 시대가 저물고 월세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정책의 결과일까요? 지금 아파트 소유자이거나 아파트에 월세 또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예요. 월 400만 원 아파트 수두룩. 서울 월세 시대에 열렸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일반 아파트 월세가 500만 원.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 펄펄 끓는다. 자, 이제는요, 전세보다 월세가 더 흔한 시대가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가 급격히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월세라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주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치역이 있죠. 음마아파트가 어디 있죠?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유명하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교육환경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임대차 계약 중에요. 전세 월세죠. 전세 월세 중에 월세 비율 얼마나 될까요? 1번 12%, 즉 100개 중에 12개가 월세라는 뜻입니다. 26%, 41%, 57%. 네, 답이 뭘까요? 놀랍게도 4번입니다. 57%, 즉 100개 중에 57개가 월세로 계약된다는 거죠. 아파트 월세 시대. 자,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월간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2023년 12월부터 지금 9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아파트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서울 월간 아파트 가격 지수 최고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파란색은 전세고 빨간색은 월세예요. 자, 2011년도만 해도 자,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게 차이가 컸습니다. 요 파란색이 전세인데 2022년으로 들어오면서 전세하고 월세 비율이 거의 같아졌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자, 여기는 이제 2024년 1분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전세, 요 빨간색이 전세인데 거의 70%에 해당하는 10개 중에 7개가 전세였던 것이 지금은 쭉 내려와서 46.9, 월세보다 더 적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좀 생소하죠? 저희 세대에는 아파트를 월세로 산다고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월세 시대가 된 원인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집을 가시신 분,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시려는 분, 한번 참고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요. 고금리, 그리고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전세대출 강화는요, 아예 전세대출이 안 되거나 돼도 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더 이상 전세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전세는요, 한번 큰 금액을 지불하지만 매달 내야 되는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했죠. 자, 그러나 이제는 전세 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전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금리가 높아졌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냥 월세 내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인식도 확산이 되면서 임차인들도 월세로 가볼까? 이런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아파트 공급 부족입니다. 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강동구 둔청 주건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를 시작합니다. 무려 12,000가구예요. 그죠? 12,000가구 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2026년 또 2027년에는요. 서울 전체 신규 입주 물량이 15,000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는요. 서울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임차 물건이 더 귀해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임대차 3법 휴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작년 전체 임대 거래 중에서 37%가 월세 거래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가 늘어난 이유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뭐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게 했고 또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으로 막아놨습니다. 처음에는요,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법 같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4년 후에 이 기간이 끝나면서 전세값이 폭등하고 집주인들은요, 이제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익성 때문이죠. 자, 전세로 묶여있는 돈은 아깝잖아요. 자신한테 당장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데 월세는 매달 이것이 현금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라 사기, 빌라왕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월세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이 빌라 수요자들이 더 이상 빌라에 머물지 않고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빌라에서 살려다가 아파트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여유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보다는 아파트 월세 수요로 몰리면서 월세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빌라 수요자들 소형 아파트 월세 수요로 이동. 2011년에는 한 25% 되던 게 지금은 2배, 50%가 늘었습니다. 소형 아파트 위주로 월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왜? 빌라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월세로 이동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뉴스 볼까요? 서울 B아파트, 빌라죠. 빌라의 전세 비중 역대 최저.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화가 가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빌라에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43.5%.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서울에 아파트 말고도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도. 그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 얼마나 될까? 43.5%. 즉 100가구면요. 그중 43가구 내지 44가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아 보이나요? 자, 이것은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볼까요? 주요 도시 아파트 거주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요 51.9%예요. 서울 좀 전에 보신 대로 43.5%, 부산 57.3, 대구 57.8, 대전 55.3, 광주 67, 경기도 58.5. 서울보다 다 높죠.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 도시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은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또 가뜩이나 아파트 수가 많은데 아파트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집주인들의 입장 변화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예요. 10명 중에 2명이죠. 그리고 지금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엄청나게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원하지만 당장 현실은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들이 뭐가 있죠? 상가, 지식산업센터, 얻는 건물, 오피스텔 이런 것들, 서울에 있는 것들이 상가는 3%가 안 돼요. 지산도 3%가 안 되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잘 찾아봐야 4% 정도. 예전에는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6%, 7%, 8%까지 나와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월세가 나오는 상품들이 4% 이하이다 보니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요, 지금 4%가 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예전에는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 더 낮았고 2%대. 지금은요, 4%가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세를 월세로 놓을 때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투자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평균이 5.2%. 자, 서울은요, 무려 4.6%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상가, 지산 이런 것들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4.6%죠. 안전하고 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자신의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 아파트를 월세로 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시대 원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세대출 규제 강화. 두 번째가 뭐였죠? 아파트 공급 부족.
세 번째 뭐였죠? 임대차 3법의 휴증. 자, 네 번째 뭐였죠? 비아파트 거주자의 아파트로의 유입.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집주인들의 태도 변화. 자, 이것 때문에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이 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초고가 월세 아파트도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용산구 같은 데는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는 것들이 아주 흔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 더 프레지던스 전용 59제곱미터. 요 작은 게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00만 원입니다. 자, 마포구 공덕동 공덕 SK 리더스뷰 전용 84가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20만 원. 지금 서울의 웬만한 데들은요, 이렇게 4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고가 월세 거래는 단순히 고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급 주거지를 선호하는 중산층도 많고요. 또 외국인까지 이 시장에 가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전세 사라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전세는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월세에 비해서 매달 지출하는 게 없죠. 목돈만 맡기면 2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요, 전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가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선호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도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점차 변화하는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월세 시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좀 낯설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낯설지만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내가 어디서 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파트 월세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시장의 어떤 것이 월세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빌라 월세 비중이요 50%가 넘어섰습니다. 월세 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전세난 넘어 월세난. 네, 지금 전세도 날리고 월세도 난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치솟는 전세값에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63%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아래 기사에 보면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10건 중 6건은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것은요 서울 아파트 규모별 월세 거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이것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인데요. 자, 보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율이 크게 늘고 있죠. 이때만 해도 49.7이었던 게 올해 2024년도는 63.8%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 서울 월세 시장 좀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얼마나 될까요? 맞춰보세요. 네,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3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구별로 보겠습니다. 자, 서초구는 평균 월세 얼마나 될까요? 네, 370만 원입니다. 전국 최고라고 하네요. 자, 강남구 얼마나 될까요? 강남구는 현재 서초보다 조금 낮은데요, 296만 원입니다. 평균 월세가. 자, 성동구 보겠습니다. 성동구는요 얼마나 될까요? 네, 여기도 266만 원, 거의 300만 원 전후하죠.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자, 여기는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무려 700에서 8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과 이제 1년 전보다 200만 원 이상 이제 오른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가격도 이렇게 올랐을까요? 빌라도 마찬가지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뉴스 기사 나오죠. 대출 풀어도 금리 너무 높아. 네, 그렇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금리는 올라.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임차인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는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가 이때부터 아주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전세 사기 공포 확산입니다. 아래 뉴스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에 서울 빌라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빌라왕 사건 정말 매일 우리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전세로 살려는 분들은 나도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빌라도 또 심지어는 아파트도 전세가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전세 사기 대출 규제 후폭풍 거세다. 지금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로 옮겨왔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 비중이 높은 자치구가 있죠. 대표적으로 강서구,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도봉구. 이 두 개 구는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강서구, 도봉구 이곳은요, 다른 데보다 아파트 월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죠? 네, 빌라에 살던 분들이 또 빌라에서 거주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파트로 넘어간 겁니다. 왜? 빌라왕 사건 때문에 두려우니까.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요, 올 1월과 비교해서 10월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평균 7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도봉구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도봉구는 평균 71만 원이었던 게 지금 97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약 한 36%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은 도봉구 또 강서구, 예를 들면 이 두 개 구는요,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월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죠? 네, 빌라에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옮겨 탄 겁니다. 좀 부담은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된 세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전세 비중 역대 최저, 월세 대세 뚜렷.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세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월세 비중은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서요, 월세 비중이 무려 44.4%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세보다 월세가 흔해지는 세상이 곧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지는 대출금리, 또 전세 사기 공포, 이런 것들과 맞불리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것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전세하고 월세하고 두 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 자녀라면 전세를 살게 할지 또 월세를 살게 할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자, 전세 또는 월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먼저 전세 먼저 보겠습니다. 장점, 단점. 자,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목돈 마련이 유리하죠. 매달 나가는 돈이 없으니 결혼 자금이나 또 내 집 마련, 목돈을 모으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전세 살다가 돈이 모아지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세는 내 집을 사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임차, 그 차입금 내가 대출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죠. 자,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100% 전세금을 내 돈으로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요즘 대출 받기도 힘들고 또 받아도 대출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위험, 깡통 전세, 또 전세금 반환 문제. 자, 이런 것 때문에 전세를 살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합니다. 자, 이것이 전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월세 보겠습니다. 자, 월세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목돈 부담이 적죠. 그죠? 전세처럼 큰 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부담도 적고 또 보증금 규모가 작으니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자, 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매달 고정 비용이 지출된다는 거. 요즘 월세 가격 만만치 않아요. 빌라도 제가 있는 여기 영등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작은 빌라들이. 아파트는 뭐 200, 그 이상 하겠죠. 자, 그런데 급여소득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면 언제 목돈을 마련하겠습니까? 또 언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계속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전세 또 월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또 본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유리해 보입니까? 자,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 골라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 월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전세 대출 막히자 월세 폭등, 서울 아파트 월세와 가속. 자, 아래 요 내용 좀 읽어볼게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또 전세 대출 금리 상승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실제로 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월세 수요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월세 가격 지수가 112.1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월세 50% 돌파에 가격도 급등, 공급 부족에 내년에 더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월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세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년에도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거. 자, 왜 그럴까요? 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가 대세가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요, 전세는 없고 새 아파트는 안 짓고. 자, 이렇게 전세가 없으면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새 아파트 공급량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자, 이것은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앞으로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세의 월세화. 지금 이제 젊은 20대, 30대들은요,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그 돈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40대, 50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월세로 살아가는 게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대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화가 가속되면, 그러니까 전세는 줄고 월세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거비의 급증입니다. 여기 지금 젊은 사람이 주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월세 올리겠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OECD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현재는 약 14.7%.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 제도가 사라지거나 또 전세가 줄고 우리가 월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주거비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또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서는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월세 보증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이 3억에서 4억 사이 한 3.5억 정도 되겠네요. 자, 이때는요, 주거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1억을 내면 주거비가 40%가 넘어가죠. 내가 버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또 살아가기가 참 빠듯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돈이 쪼달리나? 국민 절반 이상 주거비 부담의 박탈감을 느낀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정말 예전보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자, 제가 있는 이 영등포 같은 경우도 빌라 투룸, 조그만 투룸 빌라가 월세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급여가 200 정도 되는 직장인이 100만 원을 쓰고 나면 이제 월세만 내나요? 여기에 관리비에 전기, 가스, 수도 이거 내면 거의 한 6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40%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이 되면 살아가기가 점점 빠듯해진다는 겁니다. 자, 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비 지출 4년 만에 최대 증가, 이자 비용 31.7% 급증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월세화가 가져올 두 번째 충격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거 사다리의 붕괴입니다. 여기 젊은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로 계속 나가다 보니 돈을 못 모으죠.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전셋집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자, 그런데 이분처럼 월세를 계속 내게 되면 저축은커녕
빚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세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거비 부담의 급증. 당연하겠죠. 두 번째, 주거 사다리 붕괴.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 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그리고 빌라 월세 가속화 또 월세 대세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또 무엇보다도 공급 부족. 이것 때문에도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406조 원. 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자, 이 돈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는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이번에부터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시장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시장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깜짝 놀랄만한 뉴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판이 뒤집힌다. 판이. 여기 보시면요. 130조 미국 임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3조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액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M&G, 모건 스탠리, 월세 수요 돈 냄새 맡은 글로벌 공룡들이 들어온다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월세 수요에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진짜 수십조, 수백조의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이런 글로벌 부동산 회사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요. 국내 임대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 자, 보겠습니다. 하인스. 자, 무려 930억 달러입니다. 달러를 운영하는 운용 회사인데, 자, 여기는 서울의 핵심지 건물을 매입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또 M&G. 자, 여기는요.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 복수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운영 규모 약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모건 스탠리. 자, 서울 금천구에서 SKD&D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회사 이름이 기네요. 자, 동대문구 임대주택 위브 플레이스 회기 공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글로벌 운영 규모는 약 800억 달러. 자, ICG 국내 임대주택 운영사와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달러. 자, 이 회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것만 합쳐 볼까요? 자, 얼마 정도 되죠? 2,830억 달러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406조 원 정도 됩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73조였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하인스 그룹.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세계 3대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약 130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올해 안에 서울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에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영국 M&G 리얼 에스테이트. 자, 이 회사는요. 영국의 프루덴셜 생명 계열사라고 합니다. 올해 아시아 주거펀드를 조성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여러 지역의 임대주택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 회사죠. 모건 스탠리, KKR, ICG. 자, 이런 투자 회사들도 한국 임대시장에 속속 진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서요.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레이 스타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요. 무려 109조 원입니다. 109조 원.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층을 공략할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여기 답이 있습니다.
어느 가구를 공략하려고 할까요? 정답은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의 어떤 시장을 공략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레이스타 109조 원을 굴리는 이 회사. 우리나라 1인 가구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어떤 걸 노릴까요? 네, 정답은 월세 시장입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외국계 부동산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들의 월세 시장을 욕심을 내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억도 아닌 수백조 단위의 돈을 운영하는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까요? 자,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두 번째는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대전환기. 이 시장을 보고, 이 큰 트렌드를 보고 외국계 부동산 자본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인 가구, 우리나라 1인 가구에 욕심을 내고 들어오는데 도대체 1인 가구가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1인 가구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 쭉 해서 23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꾸준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5.5%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총 100가구라고 하면 그 중에 35가구에서 36가구는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연령별 1인 가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60대, 70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요만큼 보면 요 정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0대, 70대 위에 혼자 사시는 노인층이 많다는 것이죠. 자, 1인 가구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자, 2023년 현재 35.3%인데 2052년이 되면 41%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20-30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인 가구만 맞느냐? 아닙니다. 둘이 사는 2인 가구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 2인 가구 시장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되냐 하면요. 전체 가구의 약 24.5%, 즉 10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24가구 내지 25가구는 둘이 사는 2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연도입니다. 2015년, 16년, 17년부터 21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인 가구 볼게요. 2015년도에 보면 전체 비중이 27%, 100가구 중에 27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21년, 불과 한 6년 뒤, 그죠? 6년 뒤 21년도에는 33.4% 크게 늘었습니다. 자, 2인 가구 볼까요? 자, 2인 가구는 26%, 2015년 기준으로 이때는 혼자 사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자, 이들 얼마나 늘었을까요? 28%. 그래서 현재는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자, 2015년 21.5%였는데 자, 21년 19.4%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4인 가구 25.2%. 자, 불과 6년 전만 해도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4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21년 기준으로 쭉 보시면 18.8%. 역전됐습니다. 이제 3인 가구가 더 많은 거죠. 자, 이 표에서 보셨듯이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3인 가구, 4인 가구 순으로 돼 있고 중요한 건 1, 2인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3, 4인 가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부동산 회사들이 이 시장 혼자 사는 1, 2인 가구를 공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1, 2인 가구 현재도 60%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 1, 2인 가구가 매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자가로 살 수도 있고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노린다 그랬죠? 월세 시장, 월세 임대 시장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월세 시장 지금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니까 이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 및 월세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 자, 보겠습니다. 자, 2011년 그리고 최근 2024년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때만 해도 월세 비중이 약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 30개 정도가 월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54% 절반을 넘었습니다. 빠르게 늘었죠. 2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보셨듯이 월세가 대세예요. 더 늘어가겠죠. 자, 요 시장을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볼까요? 자,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전세 비중. 자, 2011년도에는 69.7%. 네, 10가구 중에 7가구는 전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46.9%로 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나머지 수요가 전부 다 월세로 간 거죠. 자, 그럼 이들이 그동안 왜 전세에 살다가 월세로 대이동을 하는 걸까요? 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 전세 사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 살면서 내 돈 날리니 그냥 월세로 살겠다라는 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출 규제. 세 번째, 금리 인상.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그죠?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월세로 살자. 그래서 월세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를 좀 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 자, 117.9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도권 한번 볼까요?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자, 서울이 많을까요? 수도권이 많을까요? 월세 시장이. 네, 여기 보시면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가 118.1. 네, 수도권이 좀 더 큽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월세 시장이 커진 정도를 넘어서 시장 구조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하죠. 네, 연립 다세대 주택. 자, 이 전체 거래에서 월세 비중 얼마나 될까요? 자, 2021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네, 이때는 33% 정도 됐습니다. 자, 올해 2024년 이제 3년 뒤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53.3%입니다. 불과 3년 만에 20%가 늘었어요. 가반이 넘었다는 거죠. 그들이 요 시장, 이렇게 확장되는 커가는 월세 시장을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 보시면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54.1%, 예,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전세 사기 후폭풍. 이것 때문에 서울 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인 가구가 아까 증가하는 건 잘 보셨죠? 근데 이들이 월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현재 거의 한 35% 정도 되는데 이들이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 절반 이상이 지금 월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여기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 지난해보다 18%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월세도 물건도 없지만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 2인 가구가 사는 집이 오피스텔하고 뭐 다가구 주택, 또 원룸 주택들인데 지금 이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이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자, 이걸 지어서 분양하거나 매매하거나 또 임대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걸 떠나서 이걸 지어서 팔거나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영등포 지역도요, 다가구 다세대 빌라 월세가요 어마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임대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임대주택의 프리미엄화입니다. 고급화 된다는 거죠. 호텔처럼 컨시어스 서비스가 있고 또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또 공용 업무 공간이 있는 이런 임대주택. 네, 이것이 글로벌 임대주택의 표준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레이스타, 또 하인스, 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임대주택의 수준을 고급화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주거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카쉐어링, 가전제품 렌탈, 또 홈케어, 또 입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강좌, 또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쟁 심화입니다. 자, 지금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공실이 많죠. 왜 생기죠? 네, 경쟁이니까. 지금 우리끼리 경쟁을 했는데 이런 대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더 힘센 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월세 가격 상승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싸게 주겠습니까? 이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사는 이런 임대주택도 아주 고급 주택, 또 중간, 또 아래 이렇게 층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 부동산 자산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거. 자, 뭘 노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국내에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또 그들의 월세 임대 시장을 바라보고 대자본이 국내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위기죠. 이걸 하고 계신 분들. 저도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제가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임대인 분들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